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론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8영역, 그러니까 8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강의의 개요를 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합격의 전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먼저 보시고 본 강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사회복지법제론의 8가지 영역을 강의를 할 때 한 영역에 한 15강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강의는 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강의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제론 같은 경우는 15강 안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15강이 평균적인 강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항상 앞에 컨텐츠가 있습니다. 차례라고 하는 목차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잘 보시고 이 영역은 이러한 틀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 영역 첫 번째 시간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 강의로 들어갈 것입니다. 판서량을 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주로 다루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예 판서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판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큰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는 판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를 할 때 교재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양이 많겠죠. 그래서 별도의 노트를 놓고 영역별로 쭉 정리해 나가시면 좋은 서브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인데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컨텐츠,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교시의 맨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영역에 대해서만 목차를 볼 것입니다. 챕터 1부터 챕터 15까지 1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행동 및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15장에 있는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 세 번째, 조직, 지역사회, 문화, 다문화 이론까지 쭉 나옵니다. 이 내용에서 25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인데 이 25문제 출제될 때 가장 많은 부분이 나오는 문제는 대개 두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여러분 교재 2장 보시면 2장에 정신분석이론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심리학자들이 쭉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8장에 보면 인간 발달에 관한 기초 이론이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세븐스라고 해서 7번째를 보시면 칼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이 있고 매슬로우의 욕구위기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학자들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9문제 출제됩니다. 9문제에서 10문제, 11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잘 나오는 것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 쉽게 말하면 발달 단계입니다. 태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12장 보면 노년기가 나옵니다. 이 노년기까지 모두 9단계입니다.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9단계에서 각각의 단계에 한 문제씩만 나와도 기본적으로 9문제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학자들의 이론과 그 다음에 인간의 발달 단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18문제에서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환경체계에 해당되는 문제, 즉 13장, 14장, 15장과 인간의 발달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이 1장에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15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5문제가 이루어집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1교시 시험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만날 겁니다. 조사 방법론부터 푸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푸시는 분이 거의 99%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헤매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영역에서 헤매면 그 다음에 8영역 3교시까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여러분들의 전략 영역 중에 전략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여야 20개 이상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 영역마다 첫 번째 한 5분 안팎으로 제가 OT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본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진도는 오늘 1강에서 챕터 1, 1장 인간행동 및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눈으로 쭉 훑으시면요. 뭐 실력 따지기 박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단락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아이콘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 아이콘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3번의 인간 발달의 원리에 9, 10, 13, 14, 15, 16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이게 바로 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9회 때 나왔고 10회 때 나왔고 13회 때 나왔고 14회 때 나왔고 15회 때 나왔고 16회 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차입니다. 회차.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스를 쭉 보다 보면 뭐 기출문제, 확인학습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러한 것들은 이제 실제로 출제되었던 부분들의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재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글이 두껍지 않죠. 두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전공서적을 보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들을 이렇게 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기에 좀 심화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복습하기에 아주 좋은 수험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재 읽는 것을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핵심 이론 강의도 있어요. 이 핵심 이론 강의도 별도로 이제 촬영해서 완강이 됐는데 핵심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더 압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핵심의 맹점이 무엇이냐? 핵심의 맹점은 바로 이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오면 잘 못 푼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맹점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재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발달 개관입니다. 인간의 발달 개관에서 1번은 발달의 개념과 원리입니다. 워밍업입니다. 워밍업이니까 가볍게 그냥 보겠습니다. 인간 발달의 개념을 보면 인간 발달은 인간의 전생에 밑줄 쳐주시고요. 전생에 걸쳐 생활 주기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발달의 변화를 보면 신체적인 변화나 정신적인 심리적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신적 또는 심리적 변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인간의 발달로 포함시킵니다. 예측 가능하지만 그 변화 속도는 각 개인마다 매우 다릅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독특한 양상을 보이며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이거는 나중에 발달의 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발달해 나가면서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자,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애라고 했으니까요. 자,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속성이라는 것은 발달의 원리의 연속적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가역성의 특징이 있어서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래 각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적인 과정으로 태아기, 노년기의 순으로 진행하여 노년기까지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연속성 또는 연속적인 과정 이렇게 말합니다. 자, 5번 들어갑니다. 기능과 구조가 상승적 변화, 상승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발달이 상승합니다. 상승적인 변화, 급속한 변화도 일어나고 상승적인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끊어요. 자, 발달해 가지만 이 기능이 약화되고 위축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약화의 동그라미요. 이걸 이제 상승의 반대말로 하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 기능이 더욱더 발달하는 것이 바로 상승적 변화의 개념이고 끊어요. 기능이 약화되고 위축되는 현상을 뭐라 한다? 하강적인 변화, 즉 퇴행적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퇴행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강, 즉 발달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달이 위축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퇴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2번입니다.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소, 심리학적 요소, 환경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요소가 일종의 환경이니까 환경적 요소와 동의어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생물학적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유전자겠죠. 유전자의 동그라미.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기질이나 유전자가 있는데 주로 육체적 발달을 주도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작용은 대개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심리적 기능은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내적 또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서 인생의 발달 단계를 통해 변화가 가능합니다. 인간 발달의 상호작용, 1차, 2차적 생활 경험, 문화적, 사회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뭐 신체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환경적 요소와 사회문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학습의 동그라미요. 우리가 보통 학습은 환경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죠.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과 사회와에 관련된 가족이나 학교나 직장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기본적인 과정은 학습, 러닝과 사회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은 나중에 행동주의 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에서 또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밑에 각주 2번을 보겠습니다. 학습이란 게 뭐냐? 경험과 훈련에 의해 경험의 동그라미, 훈련의 동그라미, 가치관, 태도 등을 형성해 가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얻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회화,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사회화는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적 집단, 즉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의 구성으로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동화되어 가고 내가 그 지역사회 일원으로 동화되어 가는 그 과정, 이걸 우리가 사회화라 합니다. 그 안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기대나 관습이나 가치나 신념이나 역할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가족원의 구성으로서 그 문화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사회화다.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가 있는데요. 인간 발달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달은 모체 내에서 수태되었을 때부터 태학이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의 긴 인생 과정에 일어나는 변화 모두 포함합니다. 앞에서 했던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삶의 모든 기간에 걸쳐 일어나고요. 이번 인간 삶은 시간에 따라 진행되면서 지속성과 변화를 보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발달로 이미 형성된 구조 속에 현재의 경험이 융합되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거기 있는 대로 이루어진 발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두루두루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와 현재가 융합이 됩니다. 융합되어 변화가 일어나므로 인간 발달에는 지속성과 변화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성과 변화에 기여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인간 발달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을 전체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전체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신체적인 부분이 있고 심리적인 부분이 있고 사회환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적인 부분이 있고 정서적인 부분이 있죠. 도덕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체로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전체성 또는요 통합성 또는요 총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인간으로서의 여러 기능들이 통합된 방식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육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 및 이러한 것들의 상호 관계 내에서 주요한 인간 발달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발달과 행동은 그에 관련된 상황이나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발달과 행동은 상황 속에서 이해된다. 이게 바로 상황 속 인간, 환경 속 인간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고도의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행동 양식이나 변화는 흔히 그것이 일어나는 물리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 안에서 그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죠. 환경 안에서 그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이해다, 올바른 분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력 따지기에 있는 인간 발달의 기본 전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약간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하죠.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입니다. 1번부터 쭉 나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쭉 보시고 중요도가 있으니까 아이콘이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발달은 변화 과정을 포함합니다. 발달은 전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행동상의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전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이다. 거기에 가르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발달의 양상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출생 전후의 환경 조건에 의해서 지체될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학자들이 인간 발달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발달 단계의 어떤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이론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발달의 양상을 예측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3번 별표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발달은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집니다. 상부에서 하부로 발달이 이루어지고 끊어요. 몸통에서 사지, 사지를 말초라고 합니다. 몸통에서 사지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밑줄 친 부분입니다. 발달은 전체 동그라미 활동에서 특수 동그라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는 근위인 몸통, 체간 중심에서 끊어요. 원위인 손발, 말초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제가 몸통을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 활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초, 사지가 있습니다. 사지는 특수한 활동입니다. 특수한 활동. 그래서 전체 활동에서 특수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2번 정도 나왔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결정적 시기를 유사어로 최적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발달은 어느 시기에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발달 영역에 따라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최적의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인지 발달이 있습니다. 지적 발달이 가장 급격하게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17세에서 18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지 발달의 최적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모든 발달 단계 또는 발달 시기마다 그 시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대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과업입니다. 발달 과업이라 말할 수 있겠죠. 사회적 기대를 갖고 있는 부모, 교사들은 각 시기의 아동들이 환경에 잘 적응하기 해 나가기 위해 이루어야 할 발달적인 변화, 발달 과업 박스,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달 시기마다, 발달 단계마다 사회적 기대, 즉 발달 과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점성성의 동그라미. 발달은 점성성을 갖습니다. 점성성, 점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의 발달 과업은 이전 단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점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루어진 발달의 기초 위에서 끊어요.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발달은 특히 이전 단계의 발달들이 함축되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전 단계의 발달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함축이 되어서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이 잘 완수됐다면 그 다음 단계에 좋은 영향을 주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성성 또는 점성의 원리, 에릭슨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에릭슨의 별표. 자, 그 다음에 7번째, 개개인의 발달 과정을 비교해보면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차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개인차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즉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인간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 여기까지 보고 제가 발달의 원리를 판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단계입니다. 발달상에서 어떤 과제의 성취와 특정한 측면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삶의 기간입니다. 이 삶의 기간을 발달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가 있다. 청소년기가 발달 단계이죠.
발달 단계의 청소년기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시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청소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초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 후기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각 발달 단계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그 이전이나 이후로부터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가 확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각 단계의 발달 과업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발달 위한 방향이 있고 새로운 단계는 그 이전의 단계까지 이루어진 발달을 통합하게 되는 겁니다. 발달 위한 방향이 있다. 뭐죠? 네, 일정한 방향이 있다.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 전체에서 특수활동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전의 단계까지 이루어진 발달을 새로운 단계는 통합을 한다. 이게 점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회복지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고안할 때 발달 단계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러면 청소년에게 맞는 프로그램, 청소년에게 맞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자아정체감 형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좋겠죠. 가치관을 명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청소년의 발달 과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발달 과제입니다. 발달 과업과 동의어입니다. 인간의 환경에 대한 지배를 증가시키는 기술과 능력으로 구성되며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기술의 획득을 말합니다. 자, 신체적인 측면의 발달 과업이 있겠고 사회적인 측면의 발달 과업이 있겠죠. 인지적인 측면의 발달 과업이 있을 거고요. 이러한 것들입니다. 인지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지 이론 하면은 인지발달 이론 피아제입니다. 피아제는 아동기, 학령기 때 필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보존 개념을 획득해라. 그 다음에 서열화를 획득해라. 그 다음에 유목화를 획득해라. 이게 바로 발달 과업이 되는 겁니다. 인지적인 측면의 발달 과업. 이런 것들이 바로 발달 과제, 발달 과업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에 있는 내용은 성장, 성숙, 학습, 발달 이 개념을 잡는 건데요. 맨 아래 보니까 정리가 있습니다.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정리하기로 하고 제가 발달의 원리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달의 원리를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실력 따지기에 있는 발달의 원리 요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입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를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로 잡으면 다음과 같이 쭉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화와 통합의 과정입니다.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인간 발달의 원리라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엄마와 공생의 단계를 거칩니다. 주 양육자와 공생의 단계를 거치고 자, 점점 더 커가면서 직립보행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분화를 합니다. 그리고 완숙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해 나갑니다. 통합입니다. 그래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일정한 방향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일정한 방향, 일정한 순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부에서 하부로 발달이 이루어지고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이 이루어지고 이걸 뒤바꿔서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전체 활동에서 특수활동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발달 속도 일정치 않다. 속도입니다. 발달 속도 일정치 않음.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람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다는 거니까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개인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발달 속도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많이 냈습니다. 발달 속도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은 연속적 과정이라 했습니다. 발달 속도는 연속적 과정이다. 이것을 유사어로 쓴다면 비가역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비가역적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발달은 점성성의 원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점성의 원리가 있다. 자, 점성의 원리는 이전 단계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받습니까? 미칩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 받는다 하면 안 돼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전 단계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할게요. 다음 단계는 시험에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전 단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영향을 받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발달은 유전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시되고 이것도 중시된다는 의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중시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정리가 됐죠? 자, 인간 발달의 원리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시기가 있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적 시기의 동의어 개념은 최적의 시기다. 자, 이렇게 유사어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발달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는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발달 단계가 계속해서 이제 후로 밀리면 밀릴수록 이러한 것들은 예측이 어렵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령이 증가한다면 발달 예측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어떠한 환경에 놓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전제 조건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다면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발달은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제가 이제 생각나는 정도를 쭉 연결해서 써드렸는데,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실력 따지기에 있는 성장, 성숙, 학습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실력 따지기 두 번째 있는 거 가지고 복습을 하겠습니다. 성장입니다. 이 성장은 성장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장통을 하나 쓰셔도 돼요. 신체적인 부분이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 증가하는 것이며 신체, 동그라미, 증가, 동그라미, 양적인 증가를 말합니다. 양적의 동그라미, 성장통의 개념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뼈의 증가라든지 근육이 많아지고 볼륨이 풍부해지는 등의 신체적 측면의 양적 증가의 가로, 이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숙은 다릅니다. 성숙은 대개 유전적 요인에 의해 신체적인 변화 중에도 기기, 앉기, 서기 등과 같은 운동 기능, 피부가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변화되거나 눈동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의 감각기관과 뇌분비선, 호르몬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뇌분비선의 변화에 의해서 신체 기능이 유능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청소년기 때 아이들이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죠. 너 많이 성장했다가 아니라 너 많이 성숙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것입니다. 어떤 유전인자, 뇌분비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학습입니다. 앞에서 했었는데요. 학습이란 본능적인 변화인 성숙과는 달리 끊어요. 직접 간접적인 경험만 동그라미, 훈련 동그라미,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며 변화시키는 행동 변화를 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신체적 측면의 양적 변화. 중요한 게 뭐죠? 네, 신체적 측면의 양적 변화 가로. 그 다음에 성숙 읽어주세요. 시작. 성장을 기초로 해서 나타나는 가로. 신체 내부의 생리적, 생화학적인 질적 변화 가로 닫고요. 여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유전적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학습입니다. 시작. 외부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 경험, 이런 단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환경, 경험의 동그라미, 발달입니다. 인간의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어요.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성장, 성숙 및 노화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달이랍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상승이 생각나죠. 그 다음에 노화는요, 하강이 생각나야 됩니다. 노화의 동그라미 하강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발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화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성장, 성숙, 학습, 발달입니다. 자, 개념을 아래다 쓰겠습니다. 성장통을 써주시라 라고 했죠. 여기. 자, 이거는 신체적인 양적인 변화입니다. 신체적인 양적 변화를 우리가 바로 성장이라 한다. 자, 여기는 뭐예요? 유전인자라고 할게요. 유전인자 또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유전인자 등으로 나타나는 생물학적 하면 유전인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생화학적, 뇌분비선 호르몬이요. 생화학적인 질적 변화,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 한다. 성장과 완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 성숙은요, 훈련하지 않습니다. 훈련과 경험에 의한 게 아니에요. 훈련과 경험에 의한 게 아니다. 환경적인 영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네, 이거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경험하고 훈련을 통해, 경험과 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를 우리가 바로 학습이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발달입니다. 발달은 그림으로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인간의 발달은 신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심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우리가 보통 크게 이 세 가지를 많이 말하죠. 이 세 가지가 서로 무슨 작용한다? 상호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이쪽 발달은 이게 영향을 주고, 여기 발달은 여기에 영향을 또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인간의 발달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인간의 발달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상승적인 변화, 청년기 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중년기 때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이때 이제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달을 이야기할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정이 이루어지고 다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변화와 안정을 포함하는 개념이 발달이다. 그런데 발달은 상승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하강적인 변화, 퇴행적인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발달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미지화해서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실력 따지기 두 번째, 인간 발달의 원리의 요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그 요점을 간단하게 써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분화와 통합의 과정, 개인차,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연속적 과정,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 결정적 시기, 점성의 원리, 연령이 증가하면 끊어요. 발달 경향에 대한 예측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것도 맞다, 이 말이고요. 거기 오른쪽에 이것도 써놓으세요. 예측 가능하다. 앞에 전제 조건이 없으면 그냥 예측 가능하다 해도 맞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설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이룬다. 인간 발달이란 것은 분화의 과정을 거쳐서 후에 통합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개인차가 존재하고요. 인간의 발달은 유전과 환경 각각에 의해서만 발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어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는 것이 인간의 발달 원리입니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즉 최적의 시기가 있습니다. 점성의 원리 개념 아시죠?
그 다음에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측이 가능하다. 첫째의 동그라미, 둘째 동그라미, 예측이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는 전제 조건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발달의 경향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근데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인지 나쁜 환경이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그 외에도 비가역성, 기초성이 있다. 과거의 기초에 의해서 이것의 바탕에 의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기초성.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죠. 연속성인데 그 연속적인 것이 앞으로 다시 가역 리버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바로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비가역성이나 기초성이 나와도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인간행동 및 사회환경의 지식과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입니다. 1번 인간행동의 이해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입니다. 1번 별표. 자, 우리가 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지식을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클라이언트가 왔다. 근데 청소년기에 대한 발달 단계를 제가 몰라요. 그러면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세스먼트. 나중에 실천론에서 실천 과정을 배울 때 접수가 1단계고 2단계가 정보 수집, 자료 수집 및 사정이거든요. 이 자료 수집과 정보 수집은 동의어인데 자료 수집과 사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행사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별표 하나 칠하겠고요. 인간 발달과 행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는 끊어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밑줄 자료 수집과 사정을 결정하는데 또는 사정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자, 2번입니다. 인간 행동을 평가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중 관점, 세계관, 영성, 강점 관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중 관점을 보시면 이중 관점, 모든 사람은 양육 환경과 유지 환경에 적응하며 상호작용한다. 환경이 두 개다 그래서 이중 관점이라고 그래요. 별 의미 없습니다. 양육 환경, 가족이나 공동체 등의 소속감 등을 제공하는 환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양육하면 생각나는 게 가정이죠. 가족의 동그라미요. 유지 환경입니다. 양육 환경보다는 더 포괄적인 사회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는 더 포괄적인 것,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가 되겠죠. 이러한 지역사회가 바로 양육 환경이 아니라 유지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지 환경의 또 대표적인 게 직장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떤 지역사회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2번 세계관입니다. 일상적 경험의 범주를 뛰어넘어 보다 넓게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입니다. 영성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대상, 일종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관점을 표현하는 행동이 됩니다. 강점, 관점, 별표.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강점,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 실천론과 기술론에서 강점, 관점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이 병리 관점이 아닌 강점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결함, 무능력을 강조하는 병리적 관점 대신 끊어요. 강점, 능력, 긍정적 속성을 강조하는 접근이 말 그대로 강점 관점입니다. 이 정도의 개념은 알고 계시죠? 자, 실력 따지기 마지막입니다. 인간 발달 이론이 끊어요.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이라고 해서 인간 발달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여입니다. 위나 아래나 거의 유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 발달 이론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는데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 긍정적인 영향, 기여점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1번입니다. 발달의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과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죠. 발달 과업을 공부하는 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발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죠.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나중에 영아기, 그 다음에 유아기, 그 다음에 학령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정 발달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나타나는 발달적 요인은 뭔지 아시죠? 급격한 성장, 2차 성징, 이 성장 급등기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 초기 때는 어떻게 되고 후기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의 생활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점성의 원리.
생활 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충고 틀을 제공해 줍니다. 이 생활 주기를 다른 말로 인생 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발달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단계의 결과에 의해 형성된 각 단계에서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이 잘 안 됐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이전 단계가 잘 됐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개인적인 발달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입니다. 아래의 내용 보시죠.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둘 다 봐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1번 생활 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임신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고요.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요. 생활 전이에 따른 안정성과 변화. 생활 전이라는 것은 뭐냐? 라이프가 트랜스퍼런스, 생활 발달 단계가 넘어가는 이러한 단계에 따라서 안정성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발달 단계에서 특징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요인을 설명해주고, 발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 생활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이전 단계의 결과에 의해서 형성된 각 단계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발달상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 11번 별표. 10번, 11번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심리, 신체,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이론에 근거하여 끊어요. 적응과 부정을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의 발달이 있잖아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에릭슨의 이론도 있고 프로이드의 이론도 있고,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이론은 심리적인 측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릭슨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같이 본 사람이고, 이러한 이론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 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의 원조 과정 중에 가로, 조사와 사정 단계 가로 닫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장이 끝났습니다. 1장의 내용들을 쭉 훑어드렸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나갔을 줄로 믿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이거 인간 발달의 원리와, 두 번째는 성장과 성숙과 학습과 발달의 개념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2장 들어가는데 2장부터서 이제 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들의 이론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학자들의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판서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설명 위주로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서를 많이 하다 보면 아시죠? 여러분들도 힘들 수도 있지만 수업 진도도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키워드라든지 그림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